뉴욕시 한인 노래방 17곳이 저작권 침해로 무더기 법률 소송 제기를 당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아동 성학대 성직자 39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범을 영구 추방하자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모든 식당과 소매상은 앞으로 고객들의 현금 결제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뉴욕시 어린이집 교사들은 임금 격차에 항의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뉴욕시 일원 한인 노래방들이 무더기로 한국 노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임 EPF USA는 19일 연방 뉴욕 남부지법에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와 맨하탄 등에서 운영되는 한인 노래방,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17개 업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로임의 이번 소송은 지난주 뉴저지 지역 한인 노래방 등 7개 업소에 대해 소송을 한 데 이은 것으로 관련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엘로임은 소장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모든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지만 정신이 나갔었나 봐, 떨어진다, 눈물이, 고해, 긴 생머리 그녀 등 25곡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청구한다며 해당 업소들은 허락 없이 불법으로 해당 노래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며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로임은 업소당 노래 한 곡에 최대 1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곡이 25곡인 점을 감안하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돈은 업소당 최대 375만 달러나 됩니다. 이에 대해 한인 노래방 업주들로 구성된 미 동부 예능인 협회 측은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엘로힘이 정상적인 저작권료 징수업체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엘로힘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도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가톨릭 성직자 395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미네소타주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 전문 로펌 제프 앤더슨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20일 시카고 대교구 포함 일리노이주 6개 교구에서 아동 성학대 혐의로 고발된 성직자 395명의 이름과 사진, 신원정보, 양력, 혐의 내용 등이 담긴 총 82쪽 분량의 보고서를 펴내고 회견을 열어 피해자 증언을 들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이 명단에 수녀와 부재, 교회, 학교 교사, 평신도 등도 포함돼 있지만 대다수는 사제라고 전했습니다. 로펌 대표 앤더슨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자료라며 그럼에도 교회 지도부는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피해자 주장을 믿지 않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성직자들과 연루된 이들의 신원을 비밀에 붙이는 등 교회가 제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하철 내 성추행범을 영구 추방하자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 법안 제정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19일 그간 지하철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회 민주당 체임 듀스치 의원이 제안한 2번 이상 성추행 사실이 적발되면 지하철을 영원히 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범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탑승 제재 기간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은 향후 좀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MTA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계속돼 왔지만 MTA는 경찰이 아니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관련 신고는 866건으로 이 중 373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재범 이상인 경우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의 모든 식당과 소매상은 고객들의 현금 결제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빌 머피 주지사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은 1978년 매사추세츠가 시작한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간 일부 식당이나 소매상들은 현금을 받을 경우 관리에 어려움과 도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데빗카드 등으로 물건 또는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제부터는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첫 적발 시에 $2,500 벌금이 부과되며 또다시 적발되면 $5,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 최대 $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6.5%가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흑인의 경우 16.9%, 히스패닉은 14%가 은행 계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시행은 일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뉴욕시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국 소속의 교사들에 비해 너무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로컬 1707에 속한 선생들은 교육국에 속한 선생들보다 연간 $15,000나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신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데 임금의 격차가 너무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 당국은 로컬 1707에 속한 선생들은 4년 계약을 했으며 2016년엔 임금도 인상해줬고 석사 출신 초봉이 연 $50,000며 학사 출신 초봉은 $44,000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 측은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임금 격차를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관철될 때까지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 19세기 중반에 촬영된 노예 사진들을 통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1850년 이 대학의 저명한 인류학 교수였던 루이스 에거시즈가 사진사에게 의뢰해 촬영한 것으로 미국 흑인 노예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진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렌티와 그의 딸 델리아로 밝혀진 부녀 노예 그리고 다른 11명의 노예들을 벌거벗긴 채로 세운 뒤 초기 은판 사진술을 이용해 여러 각도에서 이미지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가 1976년 하버드 대학 부속 피바디 박물관 다락에서 발견됐고 대학이 주최한 학술회의, 대학이 발행한 출판물 등을 통해 외부에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흑인 노예 렌티의 직계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코네티컷주의 시민 타마라 레니어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레니어는 이날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 낸 소장에서 대학 측이 사진들을 부당하게 점유하면서 거듭된 반환 요청을 외면해 왔으며 또한 학술회의와 출판물의 사진들을 사용함으로써 파렴치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의 즉각 반환과 피해 보상이 원고 측이 내건 요구 조건입니다. 그녀는 대학 측이 흑인 노예 렌티와 그의 딸 델리아를 모욕한 책임과 미국의 노예 제도를 영속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사상 최초로 산후 우울증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약은 미국 바이오 제약 회사인 세이지 세러퓨틱스가 개발한 줄레소라고 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새로 승인된 약인 줄레소는 효과가 빠르고 한 번 치료로 끝납니다. 그러나 값이 비싼 데다 허가된 병원에 입원해서 전문 의료 요원에 의해 60시간 동안 계속해서 정맥주사로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 여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임상 실험에서는 정맥주사 시작 후 몇 시간 안에 우울 증상이 완화되었고 이러한 효과는 한 달 반까지 지속됐습니다. 전체적으로 60시간의 정맥주사 후 임상시험 참가 여성의 75%가 우울 증상이 최소한 50% 이상 호전돼 임상적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여성은 94%가 이후 30일간의 관찰 기간 중 우울 증상이 재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줄에서는 표식 가격이 병당 7,450달러로 한 번의 치료 코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가 없을 때 34,000달러입니다. 듀크 대학 의대 정신과 전문의 마리아 월드 박사는 줄레소 사용이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산후 우울증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데 위험한 장애가 되는 여성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을 출연시킨 키즈 채널로 인기를 끈 엄마 유튜버가 카메라 뒤에서는 아이들을 감금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경찰 당국은 20일 이날 아동 학대와 성추행 및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어린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마샬 홉슨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홈슨의 자택에서 영양실조와 저체중에 시달리던 아이들을 발견하고 애리조나 아동보호국의 보호 아래 격리시켰으며 홉슨과 그를 도와온 성인 아들 2명을 붙잡았습니다. 홉슨은 자신이 입양한 어린 자녀 7명을 상대로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로 며칠씩 옷장에 가두었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가르쳐준 대로 연기하지 못하면 벌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홉슨은 총 2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와 7건의 아동 학대 혐의, 5건의 불법 감금 및 아동 방치 혐의로 수감 중이며 미성년자 학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된 홉슨의 아들 2명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홉슨은 과자를 훔치는 아이들, 초능력이 있는 소년과 같은 단막극 30여 편의 자녀들을 출연시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무슬림들의 종교적 핍박을 피해 뉴욕으로 망명한 나이리지아 출신의 8살 소년이 뉴욕주 프라이머리 체스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PS116에 재학하고 있는 난민 타니톨루 아두움입니다. 그는 최근 킨더가튼에서 3학년 대상으로 치러진 체스 선수권 대회 토너먼트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부유한 집안의 사립학교 재학생들이 다수 참가했지만 그 누구도 아두우미의 실력을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아두우미의 가족은 모두 크리스찬으로 지난 2017년 무슬림들의 핍박이 심한 나이리지아에서 뉴욕으로 망명해 맨하튼 홈리스 쉘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두우미는 학교에서 체스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1년 전 첫 번째 토너먼트에 참여했을 때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년 만에 8살의 어린 나이에 뉴욕주 체스 선수권 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퀸즈 지역에서 지난 3주 동안 4명의 행인들이 강도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의 강도는 지난주 리버뷰 애비뉴에서 45살의 남자를 칼로 상해를 입히고 셀폰과 지갑, 배낭 등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써니사이드에서 한 남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돈을 강탈했으며 피해자는 퇴근길에 집으로 가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강도단은 한 남성에게 포승줄을 던져 행인을 잡아 끌고 벨트로 목을 졸라 금품을 빼앗는 등 범죄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3명의 범인을 쫓으며 수배 중입니다. 2010년 3월에 생후 2개월짜리 아들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틴 로드리게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3살의 로드리게는 2010년 체포 당시 자신의 실수로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들 에이든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는데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화가 나 아이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조사에서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를 내리기 위해 유모차를 접는 순간 아기가 자신의 머리를 치는 바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뉴저지주 가라데 도장 사범이 10년 전 9살의 여학생을 성폭행했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퍼세이 카운티 검찰은 뉴저지 가라데 아카데미에서 부사범으로 일했던 31살의 루크 바쿨라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 도장에서 가라데를 배웠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19일 유죄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성폭행을 당한 소녀는 성인이 된 후 검찰에 바쿨라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범죄 전력을 이유로 구금된 추방 대상 이민자들은 앞으로 보석 없이 장기간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민 당국의 이민자 구금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당국의 이민자 구금은 앞으로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또 이민 당국은 범죄 전과를 가진 추방 대상 이민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신 구속 권한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티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2배 가까이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제암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0도 이상 700ml가량의 핫티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90%나 증가했다고 CNN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암학회의 회원이자 해당 연구의 주 저자인 파하드 이슬라미 박사는 뜨거운 커피나 티를 마시는 일이 식도암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커피와 티를 시켜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총기 테러 참사로 50명이 희생된 뉴질랜드에서 대량 살상이 가능한 반자동 소총 등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대식 돌격용 자동 소총 및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즉각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총기 테러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용량 탄창과 범프스톡과 같이 소총 발사 속도를 높이는 장치 등도 일괄적으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아던 총리는 또 일반인들이 소유한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구현했습니다. 더 자주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우리 미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미국도 뉴질랜드처럼 보다 적극적인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많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가정폭력이 매일 최고 20건에 달하고 있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LA의 경우 한인타운에서 신고되는 가정폭력 사건만 서너 건이고 기록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한인타운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은 하루에 15건에서 20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민 생활이 짧고 언어가 불편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 체류 신분 피해자라 하더라도 경찰은 피해자 신분을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비자 발급을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가정폭력을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4월 1일부터 H-1B 비자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절차 방법과 그리고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4월 1일부터 이 신청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H-1B 비자를 언제까지 받게 되나요? 이 1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월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네. 마침 또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는데 이번엔 4월 1일이 월요일이어가지고 네. 금요일 날인 5일 동안 받는 거죠. 5일간. 4월 1일 월요일부터 네. 4월 5일 금요일까지 받는데 가끔 가다가 좀 약간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우편 도장이 그 날짜에 찍히는 게 아니고 그 날짜에 도착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4월 1일 도착서부터 4월 5일 도착이니까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도착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네. 4월 1일이 아니고 그 전 뭐 토요일 날 도착 뭐 안전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빨리 이게 가가지고 뭐 토요일 날 도착했다 금요일 날 도착했다 그러면 빠꾸입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되겠네요. 해놓고 있다가 4월 1일 날 도착하게 해야지 미리 보내서 뭐 안전하게 한다 해서 혹시라도 뭐 먼저 가서 도착한다 그러면 빠꾸고 네. 그다음에 또 잘 도착하고 야 이거는 뭐 원데이 메일이다 이건 투데이 메일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재서 보냈는데
그 이 페덱스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무슨 실수해서 아니면 그 분류하는 사람 실수해서 잠깐 다른 도시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하루 늦게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다 빠꾸입니다. 빠꾸가 아니라 디나이가 아예 안 받아버립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1일부터 월요일부터 5일 그 안에 꼭 도착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네. 이 신청 방법을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예, 많이 그랬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 방법을 많이 변경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의 직장을 보호하려고 목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H-1B 비자를 외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의 직장을 뺏어가는 거다라고 자꾸 비난을 하니까 이제 이민국에서 고륙지책으로 고안해낸 게 어떻게 요거를 법을 바꿀 수는 없고 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이렇게 요령 펴가지고 미국 아이들한테 미국 젊은이들한테 유리하게 할까 하면서 고안해낸 게 이제 이 가능하면은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외국 애들한테 좀 덜 가게 그래서 해놓은 게 이 먼저 이 등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먼저 등록한다는 게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그래가지고 우리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4월 1일 하기 전에 3월 달 초순에 미리 그 고용주가 나 우리 이런 사람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청해 놓은 사람들 그 이름 어느 회사가 무슨 직책으로 김모 시기를 신청한다 해놓으면 그걸 다 그 이 정보를 입력해 놓고 떡볶이를 해요. 미리. 그러면 떡볶이 하고 나서 발표를 하고 떡볶이 된 사람만 이제 4월 1일부터 접수하는 걸로. 그 이유는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는 우리 올해까지도 무조건 다 모든 걸 준비 다 해서 모든 서류가 다 준비해서 4월 1일부터 5일까지 들어가니까 그 학생들이 변호사 비용을 주고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안 되면 그냥 변호사 비용은 다 날아가는 거고 거기 접수됐던 모든 그 접수비는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런데 미리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인포메이션만 등록하는 경우는 사실 변호사 비용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떡볶이에 되면 이제 야 니네 이제 서류를 넣어라. 그때 가서 떡볶이 추첨해서 된 사람만 변호사들이 준비해서 하니까 쓸데없이 변호사 비용을 들어가는 거는 줄일 수가 있었죠. 예,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때의 서류를 가지고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옛날식으로 한다. 다만 이제 방법을 조금 바꿔서 옛날에는 2만 명 되는 그 미국 석사 학위를 먼저 추첨하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그 석사 학위들을 학사 학위 그룹에 다시 넣고서 또 추첨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해서 석사 학위 과정을 먼저 한꺼번에 다 석사 학사 묶어서 추첨을 하고 거기서 6만 5천 명 뽑고 2만 명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그 석사 안 된 사람들 중에 석사만 골라서 석사만 따로 모아서 2만 명 추첨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꾼 거죠. 그런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미국 석사죠. 미국 석사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당첨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이민국의 그 실험 결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H-1B 비자가 올해 굉장히 까다로워. 이제 심사가 좀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 승인률을 높여주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키 포인트는 이 직업 자체가 스페셜티라고 그래서 아주 전문직에 속한다. 학사 학위의 전공의 학문적인 그 이론을 이용해야만 하는 직업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제너럴하게 그냥 막 이렇게 그 대학 나온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대학에서 배운 그 공부 학문적인 지식을 꼭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잡을 설명해 주는 게 제일 높이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그거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죠. 그걸 해야만 우리 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거 대학 나온 사람 뽑는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